네, 이강민의 잡지사 3월 후 21번째 페이지. 현대화학에 기초라는 연금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늘 특별히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화학 이야기로 금쪽 같은 방송 분량을 뽑아내는 21세기 연금술사죠. 곽재식 화학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네, 우참에 매주 실패했네요. 부르시면서 뭘 매번 이렇게 특별히 초대했으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금술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서 오늘 화학자 곽재식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그러시군요. 이 연금술이라는 게 뭐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돌도 돌이고요. 뭐 그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근데 보통은 예전에 연금술사들이 돌부터 출발하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납은 좀 더 그럴싸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올 수는 없다. 뭔가가 있는 거를 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금만큼 뭔가 무게가 나가는 게 금으로 잘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무겁지만은 금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납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진짜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지지고 어떻게 볶으면 네. 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적을 위해서 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생과 건강과 삶과 지혜와 재산을 끝도 없이 날려버렸던 네, 그것이 바로 연금술이었죠. 마성의 연금술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수양 목적으로도 이 연금술을 연마했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좀 연금술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왜 애초에 연금술이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사람들이 왜 했었냐면 이게 고대 그리스 쪽의 생각에 뿌리를 좀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고대 그리스에 뭐 굉장히 좀 잘 알려진 학자들, 예를 들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뭐 최고의 철학자로 칭송받는 사람들도 네. 어떤 생각을 꽤나 진지하게 믿었냐면 네. 사원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아시아 쪽에 음양 오행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4가지의 기본 물질, 기본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조합으로 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생겨난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4가지가 뭐죠? 4가지가 이제 땅, 불, 바람, 물입니다. 땅불 바람 물마음. 네, 마음은 여기 안 들어가고요. 땅, 불, 바람까지 들어갑니다. 캡틴 땅, 불, 바람. 플래닛은 마음이 추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땅불 뭐 고대 그리스에도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지상에 있는 물질은 뭐 땅불 바람의 조합이고 네. 어떤 천상의 어떤 기운이 거기에 추가로 융합돼서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기본 사원소설은 땅불 바람입니다. 바람, 물. 네. 땅 대신에 흙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흙, 불, 바람 대신에 공기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흙, 불, 공기, 물 뭐 이렇게 4가지가 섞여가지고 세상 모든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학자들이 꽤나 많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연금술사들이 고대 그리스 그 위대한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거 아마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러면 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땅, 불, 바람, 물의 조합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비법만 찾아내면 레시피만 납도 땅불 바람 물의 조합일 거 아니에요. 그 조합만 어떻게 조정을 해주면 납이 금으로 바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에 부채질을 해줄 만한 어떤 전설이라든가 떠도는 소문, 약간 사상적인 배경으로 에르메시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헤르메시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무슨 신이죠? 지혜의 신이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서도 약간 꾀돌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 헤르메스의 상징이 뭐냐면 헤르메스의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날개가 모자 위에 달려 있는 그런 모양인데 옛날 유럽 그림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게 보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포털 사이트도 그런 초록색 모자를 맞네. 아이콘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죠. 예전에 그랬죠. 사람들한테 지식을 많이 전해주겠다. 그 모자구나. 라는 뜻으로 이제 그걸 아이콘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 이제 브랜드 중에도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헤르메스, 그건 뭐 헤르메스 신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브랜드 창시할 때 관여했던 사람 이름이 공교롭게도 에르메스라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로웠나 보네요. 네, 아무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이 뭐냐면 헤르메스가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그 지혜로 별거 신기한 어떤 기계, 장치, 작품, 뭐 어떤 재미난 어떤 신기한 술법 이런 걸 많이 개발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세상의 글자 이런 거를 헤르메스가 창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헤르메시즘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이 꾀를 잘 부린다면 세상에 못할 게 없다. 우리가 기술만 열심히 연마한다면 별의별 게 다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가 헤르메시즘이라는 거였는데 네. 그게 중세에 슬쩍 이렇게 불어닥치면서 그게 그 땅불 바람 물을 조정을 해가지고 납을 금으로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식의 이제 생각으로 유행이 된 거죠. 사원 소설에 헤르메시즘이 얹혀져서 그렇습니다. 금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 그게 점점 그게 이제 심화 발전되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이제 중세 시대의 유럽의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이런 거하고 섞여가지고 네. 약간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해 가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만 네. 열심히 어떤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마음을 신께 의탁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물질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납 같은 가치 없는 물질이라도 예,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좀 얹어주면 네. 그런 거를 돌이나 납에게도 좀 해주면 납도 금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온갖 신념과 철학이 다 엮여 있네요. 그런 생각까지 네. 좀 가미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노골적으로 가미가 된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게 좀 이렇게 움튼 거예요. 은은하게. 그럼 뭐 연금술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아하. 내가 교회 안 왔을 때 집에서 연구하던 납도 어떻게 기도를 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게 그런 철학의 융화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양이랑도 엮이고 어떤 더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뭔가 더 좋은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철학적인 물음을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사람의 어떤 수양, 네. 뭐 어떤 도덕의 어떤 승화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면서 네.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뭐 더 가치 있는 금속을 얻는 거로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방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동양에도 비슷한 이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단술입니다. 연단술은 또 뭐죠? 연단술은 네. 단이라는 거를 만드는 방법이다. 뭐 철사장에 손 넣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전혀 그런 거 다르고요. 아닙니까? 그거 전혀 다르고요. 예. 이거 단이라는 걸 좀 심도 있게 막 깊이 있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얄팍하게 해석을 하면 네.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 약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연단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유럽인과 중국인의 어떤 시각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럽인들이 이런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추구했던 게 금을 얻는 게 딱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린 거였다면 네. 중국인들은 네. 정말 이 유럽인들이 연금술에 매달렸던 것보다 거의 뭐 한 1000년 정도 더 앞서서부터 네. 연단술에 매달려 가지고 약을. 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약이 뭘 하는 약이겠습니까? 불로 불사를 하는 약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불로초 같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유럽인들은 황금, 네. 중국인들은 무병장수, 불로불사, 예. 건강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어쨌든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뭔가 그런 약간 그런 가치나 문화의 차이 같은 거 좀 느껴지는 거죠. 네. 특히나 이런 연단술 사상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네. 중국에서는 어떤 식의 생각까지 있었냐면 이게 단순히 사람을 불로불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건 기본이고 사람 자체를 신선으로 바꿔준다. 신선으로.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도교적인 생각.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뭐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현재의 경지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중부양도 막 할 수 있고, 막 초능력도 막 쓸 수 있고, 축지법. 뭐 다른 걸로 막 변신도 할 수, 구름도 탈 수 있고, 천상 세계로 막 갈 수도 있고, 막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그런 경지로 변신하게 되는 약을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연단술이었습니다. 네. 연단술이 중국에서는 정말 아주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유행했고요. 그래요. 정말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중기 정도까지죠. 거의 명나라 시대까지도 이 연단술이라는 게 나온 게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걸로 생각을 해봐도 거의 뭐 진시황 사망 뭐 그 후 뭐 그 전후부터 이미 꽤나 발전됐다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한 1700년 1800년 가까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높은 황제 같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연단술을 연구해봐라. 뛰어난 연단술을 하는 사람 있으면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유럽과 중국의 어떤 차이. 방향을 잘못하기도 했던 게
유럽의 그런 황제나 왕 같은 사람들은 네. 굳이 연금술사를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돈 많은데 뭐 굳이 내 집에 금 많이 있는데 뭘 또 네. 만들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삶은.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심심해서 부르는 금 많긴 하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심심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금술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왕이나 황제를 위한 것보다는 네. 좀 중산층을 위한 것, 중산층보다 조금 높은 층을 위한 것, 그런 쪽으로 좀 발달한 경향이 있다면 이 중국의 연단술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위해. 황제나 왕 같은 사람들이 예.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예. 황궁에서 있으면서 막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 풍요로운 걸 보면서 와, 내 진짜 이게 너무나 이렇게만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자꾸 생기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늙기도 할 거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기도 할 건데 그것만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할 때 연단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하청을 주는 내가 모든 지원을 다 해줘.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개발해봐라 진짜. 영원 불로불사하게 해주는 약. 막 개발하거든요. 근데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면 그런 연단술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약을 먹고 잘못돼가지고 이상해진 오히려 왕, 황제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약이 개발될 리가 없거든요. 아무 짓 안 했으면 그냥 보통만큼은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이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는 연단술 전통은 좀 짧게 있었거든요. 있긴 있었군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삼국 시대의 백제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좀 유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도 있고 좀 비교적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는 그 신라와 함께 있었던 발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발해라는 나라에 이 광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단술로 좀 대성을 했다. 연단술사. 이런 이야기도 좀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동서양의 가치관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연금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금술을 시도했나요? 좀 구체적으로. 연금술 사실은 좋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납을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별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어떤 여러 가지 소중한 그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잘 녹여가지고 어떤 순수한 뭔가를 정제해서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도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도구를 일단 만들면 그 도구를 만드는 게 일단 중간 과정인 거예요. 그 도구를 일단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도구가 말하자면 일종의 양념 같은 그런 거죠. 양념. 그래서 그 도구를 일단 만들고 그거를 납에다가 뿌리면 혹은 그거하고 납을 섞어놓고 같이 끓이면 납에다 그걸 발라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납이 금으로 바뀐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았거든요. 가령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뭐가 그러면 있을까요?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건 뭐냐? 도구를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마법사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그렇습니다. 현자의 돌이라고도 하고요. 철학자의 돌이라고도 하는데 마법사의 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의 돌이라는 걸 어떻게든지 만들면 그거를 이제 양념으로 납에다가 뿌리면 납이 금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마법사의 돌은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한 잡들. 마법사의 돌은 해리포터 1편 그거죠. 그렇죠. 그걸로 J.K. 롤링에게 엄청난 황금을 가져다 준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거고요. 그걸 납을 금으로 바꾼 게 아니라 호그와트에서 나는 겁니다. 납을 금으로 바꾼 게 아니라 종이를 금으로 바꾼 거고요. 그렇죠. 마법사의 돌은. 납을 금으로 바꿀 때는 마법사의 돌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런 게 없지만 전설 소문에 따르면 이 마법사의 돌은 어떤 그런 모든 땅불 바람 물의 그런 그 조합을 조정하는 거에 정수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기본 기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일 뿐이고 전설에 따라서는 이걸 이용하면 무슨 물질을 뭐든지 딴 물질로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중세 유럽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아예 다르진 않았겠죠.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그 위험 물질인 수은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의 돌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수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자주 나오던 게 수은이라는 게 신기한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액체라 가지고 물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또 금속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금속이면 단단하고 예. 세고 뭐 이런 게 금속인데 네. 어떻게 금속이면서도 말랑말랑 물같이 있을까? 듣고 보니 신기하네. 사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수은의 성질이라는 게 사실 신기한 성질입니다. 네. 현대 과학에서도 뭐 양자 이론이라든가 심지어 상대성 이론으로도 이야기할 게 많은 것이 수은의 성질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위험한 것인데 네. 수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신기해 보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해 이광현 이런 사람들도 연단술. 예. 수은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약을 만들면 그분도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수은 중독 같은 거. 예, 유럽에서 연금술을 하던 분도 이 수은이 신기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수은을 어떻게 하면 그런 연금술을 위한 양념으로, 마법사의 돌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각종 이상한 실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마법사의 돌하고 동금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솥. 네. 아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솥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마법사의 돌의 국물 버전 같은 거예요. 약간. 국물. 그러니까 아솥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거기다 머리 이렇게 잘하면 마법사의 돌이 생긴다라든가 마법사의 돌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아솥을 만드는 거에 거의 핵심 재료가 수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연금술이 좀 퇴조하면서는 아솥이라는 말에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빠지고요. 그냥 수은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물질이라는 뜻으로 좀 의미가 좀 변화하기도 한 만큼 수은 같은 게 좀 핵심 재료였죠. 수은 이게 오늘도 이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게 연단술도 그렇고 연금술도 스스로 좀 자제하시는군요. 연단술도 그렇고 연금술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이게 뭐냐면 수은이 그렇게 갖고 놀다가 수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실험을 하다가 수은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은 중독은 어디에 피해를 입히는 중금속이냐면 사람의 신경을 파괴하는 신경작용을 망치는 그런 중금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은 중독이 잘못되면 뇌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환각, 환청, 환상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신선으로 변신해야지 이러면서 연단술 실험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같고.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내가 막 선녀들하고 막 노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드디어 성공했다고. 그럼 뭐 자기는 진짜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유럽의 이런 그 연금술사도 마찬가지고 막 실험하다가 내가 진짜로 나비 금으로 변하는 광경을 봤다고. 나비 금으로 변할 때 그때 막 요정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 진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 제가 지어낸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틀림없을 거라고요. 수은 중독이 되면 그런 식으로 환상 같은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네가 가져와봐 이러면 못 가져오고. 그죠? 아니, 엉뚱한 거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게 그거였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미 금치산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나 굳게 자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 신경이 파괴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옛날에 중세 시대 이럴 때 거짓말 하지 마. 너 좀 와봐.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 잡아가지고 막 곤장도 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정신도 좀 거시기해져서 뿐만 아니라 진짜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제가 사기 친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신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맞아도 아픈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자꾸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요정님이 노하십니다. 막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네.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신비의 마법을 진짜로 얻었나? 한 저렇게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하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 이제 혹해가지고 호사가들이 따라가가지고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면 자기도 똑같이 되고. 아이고. 그러면 스승님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소문이 더 퍼질 거 아니에요. 막 퍼져나간 거죠. 저기 뭐 어느 지방에 남부에 뭐 몽튀의 마을에 가면 연금술사 어떤 그런 학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납을 금으로 얼마든지 만들고 뭐 요정도 만나고 뭐 날아다니고 별짓 다 한다더라. 호그와트가 그런 집단인가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해리포터가 전 세계에 또 해리포터 팬들이 또 화를 내실 것이고요. 그거하고는 좀 관련 없이 그건 이제 현대에 만들어진 재밌는 소설이고요. 중세 시대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독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겁없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겁없는 도전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희생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허망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닌 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류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
뉴턴도 연금술에 심취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이라는 게 지금 보면 이렇게 허황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가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필 그 뉴턴식이 그때쯤 해가지고 네. 그때쯤 해가지고 이 연금술에서 허황된 부분이 싹 빠지고 좀 과학적이고 가치 있는 부분. 아. 예, 그래 뭐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면 요정이 튀어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좀 소리지만 걸러졌군요. 소리지만 네. 이물질하고 이물질을 섞으면 무슨 신기한 약품이 나오는데 그걸 부으면 금속이 지글지글 녹아내리는 그런 게 된다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입증 가능한 지식들은 조금씩 이제 쌓여 나가가지고 근대 화학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그 전환기에 해당할 때 활동했던 인물이 뉴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뉴턴이 우리는 이제 물리학의 황제, 근대 물리학의 어떤 창시자 뭐 이런 사과 식으로 맞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뉴턴 스스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리학 뭐 심지어 과학이라는 말도 그때는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뉴턴 자신은 자기를 철학자, 자연 철학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네. 혹은 수학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허. 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런 철학자들이 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고대 그리스의 땅불 바람물 뭐 헤르메시즘 네. 이런 거에서 가깝게 여길 수밖에 없던 사람이기도 하죠. 관심이 있었군요. 그리고 뉴턴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또 연금술에 관심이 많았을 수 있었을 뿐더러 네. 또 한 가지 뉴턴이 이제 과학 연구 말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시간을 바친 그 세월로 따지면 네. 과학 연구보다 더 긴 세월을 바쳤던 것이 이분이 조폐국 국장으로 되게 오래 일했습니다. 화폐 만드는? 네, 어. 동전 찍어내는 곳. 그래요. 거기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위조 동전 만드는 위조 지폐범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잡아내고. 그때 뭐 지폐는 없었습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 뭐 잡아내고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 잡아내기 위한 어떤 기술 같은 거 개발하고 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뉴턴이 뭐 직접 개발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옛날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트리밍 이런 식의 말 쓰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동전이 옛날 금화 같은 거 귀하잖아요. 네, 네. 그럼 금화를 구하면 네. 금화의 제일 바깥쪽을 조금 한 1mm 정도만 조금만 깎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일부러. 그러면 얼핏 봐서는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한 금화 100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모으면 꽤 되겠죠. 네. 그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허? 금을 조금씩만 모은다고요. 어차피 금화 한 개로 따지지 네. 무게를 안 달아보니까 살짝 이렇게 그걸 챙긴다고. 저기 동전 좀 바꿔주세요라고 네네. 해가지고 금화 10개 주면 예. 금화 10개 겉면을 1mm만 살짝 벗겨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가루는 자기가 챙겨가지고 한 다음에 예. 다시 그 금화 들고 와가지고 예. 10개 줄 테니까 다시 딴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야. 해가지고 새 걸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혹시 누가 붙잡아가지고 야 자식아 왜 금화가 이렇게 좀 작아진 것 같아. 대보니까 조금 작은데라고 하면 예. 이거는 워낙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그냥 다른 거다. 그렇게 말할 수 그렇게 있죠. 시침이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범죄 방법을 뭐 트리밍이라도 하고 이게 상당히 유행했던 범죄 수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고안했는데 네. 뉴턴도 그런 거를 고안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어허. 그런 방법 중에 상당히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방법 중에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네. 지금도 우리 동전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 보면 그게 있는데 네. 동전 끝에다가 이렇게 톱니 모양을 새겨놓는 같은 게 거예요. 있죠. 홈 네. 같은 걸 쫙 돌아가면서 네, 새겨놓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네. 이거를 얼마나 깎았는지 눈에 티가 잘 나거든요. 원래 홈을 생겨놨는데 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너한테 빌려줄 때는 홈 있는 거 빌려줬는데 왜 홈 없는 걸로 다시 돌려줘? 너 깎아먹었지? 이렇게 딱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려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뉴턴 시대에. 예. 뉴턴도 이런 거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금을 어떻게 섞어갖고 뭘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네. 자연히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또 연금술에 심취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학의 아버지도 연금술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연금술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대 현대 화학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 연금술이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네. 술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마시는 술? 일단 근현대 화학은 전부 다 연금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화학과 관련되는 모든 것은 사실 연금술과 관련이 깊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심지어 뭐 아시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단술을 연구를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만들어진 게 화약이 개발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화학과 관련된 거는 연금술하고 다 관계가 깊습니다.
술을만 그 중에서 따로 떼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이제 잠시 시작할 때 알코올이 이 아랍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콜. 네. 이 연금술사들이 이 이슬람 네. 쪽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었던 게 로마가 멸망하면서 네. 고대 그리스 문화가 유럽 지역에서는 좀 단절되고 많이 파괴되고 잊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중세 후기에 오면서 그 잊혀진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 기술,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성과들을 어디서 구해오냐면 네. 로마는 뭐 이렇게 중근동 지방, 아프리카 북부 지방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도 로마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던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람권 지역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연구 결과가 남아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이런 성과들이 역수입되면서 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수학 철학들이 연구된 것들이 중세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보존됐던 땅불 바람 물 시대에 네. 그 연금술의 기반이 되는 지식이 이슬람권을 통해서 연금술사들에게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네. 연금술 관련돼 가지고 뭔가 아랍어 관련 이슬람 쪽 문화 관련된 게 많은 건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대표적으로 뭐 화학 실험하다가도 많이 보는 이 알콜이라는 이름 이 아랍어에서 온 말이고요. 네. 알이라는 말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관사로 사용하는 뭐 알라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그 알이고요. 더. 콜이라는 말은 이제 가루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무슨 가루 같은 거 녹일 때 물에는 잘 안 녹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는 거 뭐 이런 게 꽤 있거든요. 네. 뭐 향기 나는 물질 뭐 이런 거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녹일 때 물 대신에 가루 녹일 때 쓰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알콜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슬람 쪽 사람들이 네. 이 중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알코올을 여러 가지로 다루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네. 특히나 알코올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술 만드는 기술 이런 것도 개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개발된 것이 아라크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아라크. 아라크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이 아라크라는 술은 그냥 술 뭐 포도주처럼 그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재료를 한번 이렇게 불로 끓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증류주 같은 거네. 거기서 이제 독한 알코올만 싹 뽑아내도록 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라크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렇게 증류를 할 때 그 술 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양이 마치 땀을 흘리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라크가 이제 땀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라크라고 그걸 불렀는데 네. 이제 몽골이 칭기스칸이 등장하면서 우리 잡지사의 최고 인기 콘텐츠죠. 네. 쿠빌라이 칸 뭐 이런 사람 등장하면서 신경 쓰고 계셨군요. 몽골이 예. 잡지사 재밌어서 저 자주 듣거든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몽골이 이 이슬람 지역도 다 정복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 아라크 이 술 문화가 몽골로 들어오고 몽골하고 굉장히 가깝게 교류를 했던 고려로도 들어옵니다. 아, 맞아. 우리 소주가 몽골에서 그렇습니다. 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주가 한국에도 생긴 것이고 그래서 옛날 문헌 같은 걸 찾아보면 네. 소주를 아락주라고 쓰는 곳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락주가 아라크에서 나온 말이고 이게 땀이네요, 땀. 이게 이슬람인들의 네. 이슬람 지역 사람들의 그 알코올 만드는 연금술 야. 기술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술이 소주를 낳았고 연금술이 화학을 낳았고 연금술이 곽재식을 낳았습니다. 그건 마지막은 그거 아닌 것 아닙니까? 같고요. 아닙니까? 네. 예, 알겠고요. 자,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도 뭐 다른 원소를 조합한다든지 하여간 뭐 다른 금속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네. 화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근대 화학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고요. 네. 그거 말고 정기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의 다른 원소를 충돌을 강력한 전기나 자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키면 네. 원소 자체가 변환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핵폭탄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수소가 헬륨이 되기도 하고 뭐 우라늄이 딴 걸로 뭐 핵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급의 그런 핵 실험급의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핵실험처럼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일으키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가속기라는 장치를 이용하면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것이 꽤나 잘 이루어집니다. 금으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금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극소량을 만들 수 있어요. 극소량. 한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100만 분의 1g을 만들면 굉장히 많이 만든 겁니다. 가속기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가속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말도 못. 그게 만드는 것도 비싸지만 예. 그 전기 요금만 해도 진짜 엄청납니다.
단가가 안 나오네. 단가는 그걸 금 만들어서 아무 소용 없고요. 금 예, 만드는 예. 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과학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가속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중이온 가속기라고 하는 예. 라온이라는 장비가 대전에 유성구 쪽에 아유, 무조건 대전 유성구야. 네, 예. 그쪽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꽤나 지금 많이 건설이 됐어요. 이게 조 단위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뭐 금 100만 분의 1g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 싫어하겠죠. 근데 그걸로 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다. 만들 수 하지만 있지만 안 금 만든다. 만들지 않고 예. 훨씬 더 더욱 보람찬 그렇죠. 과학 연구를 위해서 국민의 장비를 사용할 고혈로 것입니다. 고작 그거 만들겠다고 고혈을 그렇습니다. 짜낼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엉터리 학문이라고 뭐 오해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준 연금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